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췌장암은 발견되면 이미 늦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췌장이 매일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췌장은 조용히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건 오늘부터 조금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분명히 하나는 생기실 거예요. 지금부터 췌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음식들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것들이에요. 바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정신 차리려고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해서 음료 한 잔, 오후에는 졸음이 몰려와서 에너지 음료 하나, 저녁에는 시원한 탄산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혹시 오늘 하루가 이런 흐름이랑 비슷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루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 음료들이 췌장을 쉬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췌장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특히 혈당 조절은 췌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단 음료를 마시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은 바로 반응해요. 인슐린 만들어야 해. 지금 당장 필요해. 이 과정이 하루에 한두 번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췌장은 쉴 틈 없이 계속 불려 나와요. 마치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처럼요. 처음에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지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응이 둔해져서 인슐린이 예전처럼 잘 안 나오거나 나와도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췌장에는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염증은 질병이 자라기 쉬운 토양이에요. 췌장은 특히 염증에 약한 장기고요.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탄산 잘 안 마셔. 커피도 블랙으로 마셔. 그럼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대부분은 과일을 씹을 때 얻을 수 있는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씹지 않고 마시는 당은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려요. 우리 몸은 이걸 경계할 시간조차 거의 얻지 못해요. 요즘 많이 드시는 무설탕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당은 없지만 그 자리를 인공 감미료가 채우고 있어요. 이 성분들이 장내 환경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은 면역과도 깊이 연결돼 있어서 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 균형도 같이 흔들려요. 췌장도 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췌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음료 섭취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단순해요. 기본은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도 괜찮고 차가운 물도 괜찮아요. 톡 쏘는 게 필요하시면 무가당 탄산수도 좋은 선택이에요.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당을 넣지 않은 차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끊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줄여도 췌장은 분명히 편해져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김밥이에요. 김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음식이죠. 어릴 때 소풍 갈 때도 먹고 가족끼리 나들이 갈 때도 먹고 급하게 한 끼 해결해야 할 때도 자주 찾게 돼요. 그래서인지 왠지 건강한 음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췌장 입장에서 보면 김밥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바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하게 내려와야 할 때예요. 김밥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음식이에요. 하얀 쌀밥, 단맛이 배어있는 단무지와 우엉, 가공된 햄과 맛살, 기름에 살짝 볶은 재료들. 이 조합은 입에서는 잘 넘어가게 만들지만 몸 안에서는 혈당을 아주 빠르게 끌어올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예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은 중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췌장은 갑자기 비상 상황을 맞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해요.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사가 며칠,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췌장인 계속 과도한 요청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지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대사질환의 시작점이에요.
당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췌장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게 돼요. 췌장은 불평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요. 그저 묵묵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겨요. 김밥뿐만 아니라 떡, 잔치국수, 라면, 흰빵, 소금빵 이런 음식들도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이에요. 이런 식사가 잦아질수록 췌장을 자극하는 횟수도 늘어나요. 횟수가 늘어나면 췌장은 점점 지쳐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재료와 비율을 조금만 바꿔도 돼요. 밥의 양을 줄이거나 잡곡을 섞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많이 달라져요. 췌장은 이런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세 번째 음식은 튀김과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이라고 하면 분식점에서 파는 튀김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범위는 훨씬 넓어요. 돈가스, 치킨, 피자, 도넛 이런 음식들도 모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이에요.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지방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췌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방은 단순히 살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에는 만성적인 염증 환경이 만들어져요. 염증이 계속되는 장기는 질병이 자라기 쉬운 조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같은 고기라도 튀기느냐, 굽느냐, 삶느냐에 따라 췌장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져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췌장을 금방 지치게 만들고 기름기를 줄인 조리 방식은 훨씬 부담이 적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이에요. 지방은 적은 양이라도 췌장에게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먹고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분병이 편안해져요. 네 번째 음식은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바로 가공육이래요. 햄, 소세지, 통조림 고기, 양념이 강한 고기류. 명절 선물로도 자주 오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죠. 뜨끈한 밥 위에 짭짤한 햄 한 조각 얹어 먹으면 참 익숙하고 편안한 맛이에요. 하지만 췌장 입장에서 보면 이 음식들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가공육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지방 함량이 높고 나트륨이 많고 여러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췌장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해요. 지방을 소화해야 하고 염분으로 인한 대사 부담을 견뎌야 하고 몸에 필요 없는 성분까지 처리해야 하거든요. 췌장은 조용한 장기지만 이럴 때는 정말 바빠져요. 가끔 먹는 가공육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찬처럼 자주 먹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섭취가 계속되면 췌장은 조용히 손상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덜 가공된 고기, 직접 조리한 고기, 기름이 적은 부위, 영양이 강하지 않은 조리법을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진 아보카도와 견과류예요. 이 음식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췌장이 건강할 때라는 조건이에요. 아보카도 하나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들 마찬가지예요. 한 줌이라고 해도 지방량은 꽤 많은 편이에요. 췌장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면 이 지방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름은 종류보다 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샐러드를 드실 때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를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여요. 하지만 췌장 입장에서는 지방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췌장은 숨이 가빠져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부담이 돼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짐이 돼요. 췌장은 그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췌장을 힘들게 할 수 있는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달콤한 음료,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 튀김과 기름진 음식, 가공육, 그리고 의외의 고지방 건강식이에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덜 위험하게 먹자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조금씩만 바꾸는 선택. 그 선택을 최장은 절대 잊지 않아요. 최장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반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장은 말이 없어요. 아프다고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줘야 해요. 정기적인 검사, 생활 습관 점검. 이게 췌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다음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제가 대신 정리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